근데 그거를 그냥 내비두고 금리를 계속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저금리로 갔을 경우 일본이 경제 상승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죠. 네. 하반기에 대한민국 한 금융위원회에서 네.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실제로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오. 기존 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2.75포인트가 됐고요. 네. 일단 금리에 대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2.5%가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대출금리는 3%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 7%인데 10%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경제 구도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물가가 조금 상승한다 하여도 기존적인 대출의 그 부실화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금 가계부채도 크고요. 자영업자 부채도 굉장히 크고요. 건설사 PF 부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말했고, 네.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반응될지 굉장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영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건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금리가 일단 올라가면 대출 부분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네, 네. 23년도 1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일단 먼저 궁금한 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추가 인상 가능합니다. 미국도 인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올리면 우리나라 안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물가 상승률을 좀 잡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 시장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 부실이 정리가 돼야지만, 자, 배드뱅크, 자, 빚진 사람들은 빚이 폭발을 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회생을 하던, 아니면 부채 정리가 되던,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처분이 되던, 빚이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부실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냥 내비두고 금리를 계속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저금리로 갔을 경우 일본이 경제 상승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솔직히 추격이 더 힘든 거지 중국의 추격은 힘들다고 볼 수 없는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엔케리 지수 올리면서 지금 금리 인상했습니다. 30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이자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든 연계금도 그렇고 이자 상승률에 따라서 세금도 걷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세금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조금 더 운영되는 부분이 수월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지 않으면 가치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에서 이자율이 좀 높아야 뭔가 그 저축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든 가치 상승이 가능하지만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가다 보면 가치평가 절하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경제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상승과 코스닥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반도체가 주도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제 성장 구도를 지금 주식시장에 맡겨놓은 상태고 다른 지금 부동산 부실이나 부동산의 그 지금 침체기를 맞았기 때문에 너무 큰 거품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더 이상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부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자 상승률을 높여서 부실 대출을 갖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 대출 정리가 되면서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 자체를 갖다가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아니면 돈을 버는 구조 아니면 제조업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본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는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 때문에 그게 부동산 거품 때문에 너무 많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부동산을 대출 옥죄기가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몰렸던 부동산으로 전부 다 몰려있던 80% 이상의 자금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몰려있는 상태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금을 부동산을 사는 데보다는 그죠? 아무래도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회전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율이 불가능한 부동산보다는 코스피나 코스닥 쪽으로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연금이든 연기금이든 연금성 자산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하면 채권 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인 돈의 이동이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걱정을 많이 할 사람은 네. 선생님이 하반기가 되면은 현금을 확보를 해라. 네.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영끌족이라고 하죠. 네. 혹은 비투족이라고도 합니다. 네.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사신 분들 네. 이미 빚이 굉장히 많이 져 있고 그렇죠. 그분들의 빚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늘려주지 않고 저금리로 가면은 그거에 대한 상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출을 연끌을 많이 풀로 했다는 얘기는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로 이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 이건 내가 갚을 수가 없구나. 포기를 어느 정도 하고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채가 폭발을 해야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본인이 가지지 못한 조금 무리를 해서 집을 장만하신 분들한테는 빠른 좀 처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1년만 버티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률이나 가산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30년 동안 똑같은 기준으로 갚는다 생각하면은 30년 동안 직장을 안 그만두고 계속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부실 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게 큰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느끼려면 금리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고요. 추가 대출도 안 되고요. 또 부동산 그 폭풍으로 올랐던 거품이 빠지게 되죠. 그 원금 상환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 매각할 수밖에 없죠.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 부동산이 서울, 경기 그리고 투자 금지 지역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을 그냥 뭐 강제적 청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강제 청산 불가능한 거니까 거품이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대출을 또 해줄 수도 있고 추가 대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랑 맞물린 것이 뭐냐면 대출 중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도 중단되고 대출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거래 중지나 거래가 전반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올랐던 부동산이 팔릴 수가 없는 거죠.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제가 구비하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부동산이 좀 얼어붙게 되면은 그 중간에 금리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생활 유용자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유용자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면 빚을 또 내야 되는데 그렇죠. 대출도 중단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파산이 하겠죠. 그래서 현금이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실했던 기업, 빚내서 유지했던 기업들은 청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실 기업이 하반기에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부도나는 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JTBC가 써올린 총 어떻게 보면은 신호가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빚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특혜나 아니면은 뭔가의 꼼수를 부려서 대출 위주로만 갔던 기업들은 부실을 했던 기업들은 정리가 되게 됨으로써 좀 약간 건전한 기업만 살아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라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장사를 할 때 만약에 이게 알짜 기업은 놔비두고 그죠? 부실하고 매출 안 나오는 것을 청산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불법 대출이나 아니면은 또 우회적인 대출로 버티고 있었다. 이건 청산이 돼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예언하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세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